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완도군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여수와 수서를 잇는 전라선 SRT가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안군 암태도 도로 옆에 자리 잡은 농협 미곡 창고. 80년대 건립된 낡고 오래된 미곡 창고가 전시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창고 외벽에는 들판에서 일하는 농민과 창백해 보이는 농민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1923년 8월 일본 제국주의와 지주의 폭거에 대항한 암태도 소작쟁이를 기념해 준비 중인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입니다. 굵은 선으로 묵직한 화풍을 그려내는 이중섭 미술상의 화가 서용선이 암태 소작쟁이를 3.1운동과 동학, 범선 항해, 아사동맹 등 8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농민 대표를 잡아간 일제에 항의하기 위해 범선을 타고 가는 섬 주민들,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목포 시내에서 농성하는 섬 주민들의 아사동맹, 암태 소작쟁이의 모습을 벽화와 설치 미술, 나무 판화 등 다양한 현대적 미술 기법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건축이 갖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과 또 그 건물에다가 직접 이미지를 갖다가 그려 넣음으로 해서 그 장소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도 농민들의 쌀을 보관하던 농협 미곡 창고를 개조해 건립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암태도 소작쟁이에서 시작된 신안군 항일 농민운동은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런 큰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영선 화가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 작가의 작업 과정도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전시관은 9월 말쯤 정식 개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1969년에 지어진 현 청사는 구조안전 C에서 D등급, 내진 설계나 장애인 시설도 없고 유지관리 부담은 가중되는데 청사 공간은 비좁습니다. 순천시는 2020년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을 시작해 설계 공모와 조달청 계약 등을 마쳤고 최근 시공업체도 선정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11월에 시작돼 내후년 말까지 먼저 신청사를 지어 사무실을 옮기고 이후 2026년 말까지 현 청사를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중앙공원을 조성합니다. 또 원도심 우수 저류 시설의 지상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이 될 시청 옆 문화스테이션 조성 공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구상은 순천의 아름다운 길, 순천의로라는 주제로 순천시가 지향하는 생태축을 도심까지 연결하는 산책로 이상의 공간과 기능을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청사 1층은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와 민원실 등 대부분 개방된 공간으로 중앙공원과 6개 중정으로 이어집니다. 3층 높이의 외부 보행 공간인 순천 지평은 또 다른 시선으로 원도심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 시청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그 원도심의 그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으로서 전체 그 8개 분산된 저희 순천시 외청이 한꺼번에 그 집중됨으로 해서 순천시 원도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2,165억 원, 문화스테이션 공사에는 295억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순천시는 또 시청 건너편 원도심 공동화 지역에 483억 원을 들여 15,000여 제곱미터의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옥천과 동천을 통해 순천 원도심을 순천만 생태축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다만 최근 시의회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 원의 예산이 삭감돼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자연을 담은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출발을 앞둔 SRT 열차가 여수 엑스포역에 정차해 있습니다. 여수와 강남을 잇는 수서 고속철도 SRT가 오늘부터 전라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라선 SRT는 앞으로 각각 오전과 오후 매일 왕복 2회씩 여수에서 수서역까지 오갑니다. 안전운행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RT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SRT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남 동구 시민들은 수도권 동남부를 가기 위해 익산이나 용산에서 한 번 더 열차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SRT 연결로 주요 인프라가 몰린 강남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라선의 예매율은 약 119.7%로 운행 첫날부터 많은 이용객들이 몰렸습니다. 여수에서 오늘부터 SRT가 운행한다니 참 좋습니다. 병원 쪽 가는 사람들이 가까워서 좋습니다. 첫 승객으로 승차하는 감이 너무 기분 좋고요. 더 많은 횟수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날 여수 엑스포역과 순천역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이 모여 SRT 전라선 개통을 축하하는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이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한 단계 높은 남해 남중권의 중심 도시로 또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앞으로 SRT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평택 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이 확대되는 오는 2027년부터 KTX와 SRT를 증편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섬마을을 출발한 군내버스가 완도 버스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대중교통인 완도 군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 첫날, 승객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넘칩니다. 신지면에 오면서 보니까 1.10원도 안 받고 다 오르는데 그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같이 잘 더 좁디다. 무료 버스로 한다게 사람도 더 많은 것 타겠고 나 보기.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버스기사들도 어르신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는 수고를 덜고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요금에 신경 안 쓰고 손님들의 이제 안전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좀 더 많이 편해졌습니다. 완도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군내버스는 8개 업체가 68개 노선에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연간 70만 명 정도로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들입니다. 군내버스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42억 원. 갈수록 이용객은 줄고 대차도 줄면서 실제 이용객인 교통약자들의 불편만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완도군은 의회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근 조례를 제정하고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초, 전국에서 경북 청송군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배려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국민에 대한 교통 편익 제공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도 군내버스가 무료 운행되면서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어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점이 있어 어른들이 좀 자주 시장을 이용해 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 상인들로서. 완도군은 무료버스 이용 성과를 분석해 탄소 중립 정책과 버스 노선 효율화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최근 무안 남학에 들어선 환경클린센터. 환경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씻을 수 있는 샤워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장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은 낡고 비좁았었는데 2층 규모의 환경클린센터가 생기면서 미화원들은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 있던 환경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이제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클린센터는 학생들의 환경교실 장소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관련 책도 비치돼 있어 친환경 생활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환경클린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과 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안구는 내년 초까지 환경 클린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드넓은 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광양항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는 승용차와 화물차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416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증가하면서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자동차 운반선도 크게 늘었습니다. 22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452척이 좀 들어왔고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292척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6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한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55만 4천 대. 지난해 광양항 총 물동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한 비중은 5% 정도였지만 처리 물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주요 항만 중 유일하게 상반기 전체 물동량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10만 대를 처리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자동차 물동량 100만 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항만공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쉽고 부지가 넓어 한꺼번에 많은 차를 보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광양항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유부지 활용 그리고 선석 재배치를 통해서 더 많은 자동차 화물을 좀 더 원활하게 그렇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당분간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선사와 화주에 대한 마케팅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